총장을 장소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8.15 경축사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멋있게 하셨죠. 라디오 들었으니 아시겠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우리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다는 그 대한민국이 반공이 완전히 그냥 그 침공이 돼 버렸어요. 이것이 일상화돼가지고 이제 너무 생활화되다시피 해가지고 반공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졌는데, 이거를 일깨워 주신 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우리 근처 바로 옆에 공산당이 있다는 거, 우리 주위에 공산당이 있다는 거, 정말 그 무서운 사태를 알고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그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가장 위험한 그런 지금 상태다. 이걸 인식시켜 주셨는데요. 그 행사가 끝나자마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정말 그런 부고를 받았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우리 뜻깊은 날, 오늘은 그 유경수 여사 49주년이기도 한데, 뜻깊은 날 또 윤기중 우리 교수님의 또 부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으시겠습니까? 내일 모레 또 17일 날 또 한미일 정상회담, 또 미국의 무슨 산장에 별장에도 초대받고 있는데, 지금 장례도 치르셔야 되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고초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윤기중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하고 거기에 포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기중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로 지금 현지에 돌아가셨는데, 31년 12월 19일생이시고 충청남도 논산군 노성면 중림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 출신이라는 말씀이죠. 8월 15일 오늘 향년 9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종로구 연건 서울대학병원에 돌아가셨는데 파평윤씨라 그래요. 대한민국 경제학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부친이다. 31년도 충청남도 논산군에서 윤호병의 아들로 태어났다. 집안은 대시연을 지낸 윤문거 직계 후손으로 상당히 뼈대 있는 집안이다. 공주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공주농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현재 공주 생명과학고등학교 농고 출신이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1956년에 졸업하였고 58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했다. 대학원 졸업 후 시간 강사를 거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전임 강사 조교수에 임명되었다. 한일 교수 수교 직후 일본 문부선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되어 일본 하토스바시 대학원으로 경제학과에서 1966년부터 68년까지 유학하며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수료했으니까 박사는 못된 거죠. 귀국 학위를 못 받았지만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연세대학교 68년 연세대학교 상영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상임 멤버 교수가 되어 1997년 정년 퇴임 때까지 재직했다. 이게 응용 수학 쪽에 밝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천재라는 얘기죠. 또 한 통계학과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겸임하였다. 퇴임 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초대되었다. 여기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아들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나오네요. 그때문에 귀엽네요. 92년 김영삼의 부친 김홍조옹 이후 두 번째이자 약 30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가 생존한 경우가 되었다. 22년 3월 코로나 오미크론 유행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4년 8월 15일 오후 2시, 오후 12시, 정오, 향년 91세 나이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대통령의 부친이 자식의 재임기간 중 별세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엄초된 전이다. 일하러 윤 교수님의 임명될 때 석사 학위만으로도 교수들 할 수 있었던 시절에도 옛날 석사만 해도 했죠. 그 당시 구제 박사, 논문 박사 제도가 있었는데 간단히 논문만 쓰면 학위를 주는 시기였죠. 너는 할 것 없이 이를 통해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윤 교수님은 거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위를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나하고 성질이 비슷하네. 이런 기질은 아들 윤석열이 물려받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원칙적이고 가정적으로 매우 엄격한 성격이어서 아이와 관련된 일화들이 많다. 윤규중 교수 제자나 아들 윤석열 친구들은 젊은 시절 윤 교수 집에 가면 그 원칙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처럼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회고했다. 아들 윤석열 대통령 후보 KBS ETV 퀴즈 프로그램 옥탑방 문제 아들에 출연해서 한 인터뷰에서 대학생까지 아버지에게 고무호수로 맞으면서 자랐다고 회고했다. 대학생까지도 두드려 맞은 모양. 아들 윤석열이 검사가 되자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면 입버릇처럼 강조했으며 잠깐 검사직을 그만두고 대형 높이면서 근무하던 윤석열이 변호사 생활을 정하지 못하고 다시 검찰에 들어갔을 때 가장 반기니가 바로 윤기중 교수였다. 아들 윤석열 너는 검사 때려치우면 변호사 하지 말고 식당에 하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제자들에게는 따뜻한 성격이었으며 연말연시에는 제자들에게 연합장을 보냈고 학위를 받고 온 제자들에게는 꼭 식사 자리를 마련해줬다. 제자들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 식사를 대접해도 윤기중 교수 늘 식대를 격적 계산했다. 윤기중 교수 본인은 이런 모습에 대해 젊은 때 제자들을 챙겼으면서 집사람 건강을 잘 챙겨주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회고했다. 윤석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 아들 친구들을 자택 지하실로 데려가 술을 가르쳤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윤기중 교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이웃 호수 주민이 현관문 앞에 축하 하한과 현수막을 걸어두고 갔다. 그러자 윤기중 교수는 따뜻한 마음 감사드려요. 가까이에 저희를 아껴주시는 이웃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어요. 라는 문자 메시지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아주 인간적이신 분이었고요. 따뜻한 아버지시고 엄격한 아버지시였던 것 같은데 이분을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 윤기중 윤석열 부친의 사촌 동생격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삼촌뻘이 그 윤항중 장군이라고 중장으로 제대하셨는데 지금 어디야 용산의 그 보훈청 앞 옆에 그 지키는 아주 무슨 호국특보단을 지휘하면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 호국특보단 맞아요. 거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윤항중 장군으로 윤항중 장군도 지금 그 대통령실에 가끔 회의 비서실들이죠. 직접 대통령 직대하는 거 아니지만 비서하고 가끔 만나서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 월남전 참전 장성이에요. 월남전 참전 장성이 우리 대통령의 작은아버지도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월남 참전자 중에는 말이죠. 우리 지금 정성길 우리 사무실 종로 사무실에는 그 한기호 장군의 한국의 장군 대령 때 장군 직업을 못할 때 그 키워준 육사 24기 박노모라는 이름까지 좀 뒷자는 했습니다. 중장저로 제대하시는데요. 그분이 우리 정성일 회장님하고 매일같이 무슨 내기 봐도 이거 10,000원짜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또 국회 연락장교단장을 몇십 년 했어요. 여기 연간 때 한 10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그 연합회에 지금 와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두 분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한 200명의 우리 장성들이
다 거의 그런 정도 인간관계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제가 몇 번 그 월참에 그 장성급들 그 고문단을 구성하라 하고 이하정 회장한테 그 추천을 한데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왕이다 하고, 한 사람도 내 말을 나한테 뭐 추천해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분들 조금만 대우해주면, 이건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금 뭐 회의실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초대가 점심 식사 함께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으면은, 참전 유공자 파월 장병 보상특별법, 내 밑으로 써놨는데, 보상특별법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상특별법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참전유공자법은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39만원 이런 게 보상이 돼야 매덕도 주고, 뭐 한 달에 뭐 200만원도 주고 이러는데, 예우기 때문에 이걸 올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 대통령이나 보훈부 장관도 말이죠. 안타까워요.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법의 한계를, 예우를 하는데 무슨 상위군경보다 더 잘해줄 수는 없으니까, 보상을 한다면 상위군경보다 더 10배 잘해줘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법을 지금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참전 유공자법에서 단독 파월 장병 특별법으로 이렇게 단독법으로 분리돼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독법 분리 나오면서 그것이 예우에 관한 법이 아니고 보상에 관한, 보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그것이 예우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다 이런데, 예우법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39만원도 많이 받는 거야 사실. 70만원 준다고 하면 대단히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 이런 장성급들이 지금 우리 월참이나 뭐 상위군경에는 뭐 장군 성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월참이나 고엽제나 이런 데는 장군 한 명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장교들도 말이죠. 한 10손가락도 안 꼽혀. 몇 분 없어요. 보면. 수천 명, 수백 명의, 뭐라 그러나, 지회장, 지부장의 장교는 한 명도 구경해요. 정말, 눈쓰고 닦아봐도 없어요. 그래, 사병들끼리 해가지고 잘 해보세요. 그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장교단이 설립이 되는 연합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연합회가 돼야 이런 장성들하고 같이, 장성들이 바로 장교들의 선후배들입니다. 같은 장교는 말이죠. 장군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장군이라도 내보다 후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저기 지금 우리 아까 이야기한 박노원 장군도 24기, 내가 22기하고 같이 인간했어요. 내가 소년이지만은 22기면 나보다 2년 인간이 늦기 때문에 내가 선배 장교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대화가 돼요. 예의도 갖고. 그런데 지금 누구야, 한교가 말이죠. 28기인가 31기인가 뭐 한 8년 정도 차이 나는 거더라고. 그러면 우리 박노 장군하고는 한 6년 정도 이상 차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 차이 날 거야. 24기, 28기, 30기. 32기쯤 될 거야, 아마. 31기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하고,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군대로 치면 말이죠. 여기, 군대에서 별 3개 난 거, 아무리 높아도 말이죠. 자기도 선배들이, 기라선거도 선배들이 여기 쫙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배짱이 좋다 해도, 그 선배들이 말이죠. 쫙 있으면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쫄면 데만 쫙 있으니까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기중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임종을 사망 뭐라고 그러나 갑자기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큰 슬픔을 위로드리고, 우리 전원도 다 같이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우들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병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보훈단체에게는 군 관련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군 관련 보훈단체에서는 군 장교 장군이 앞장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기 우리 파월 장교 연합회는 앞으로 장교들이 운영한다는 거. 이거를 장교 중심의 연합회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특별법을 만들 때는 보상특별법을 만들어야지, 보상특별법을 만들면은 그 공법단체가 돼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예우특별법, 예우에 관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보상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특별법, 이거 가지고서는 죽어도 깨도 안 됩니다.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법을 바꿔서 우리가 월참하고 저기 우리 파워 연합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월참은 말이죠. 예우에 관한 법이고 우리는 보상에 관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른 법이에요. 우리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우에 관한 법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예우에 관한 법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다르다는 거. 이걸 반면에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이야기가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중군 안방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누구 하나 제대로 딱 바람 잡고 가는, 방향 잡고 가는 데가 없어.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 연합회에서 잡아주고, 그 기틀을 우리 연합회에서 만들고, 우리 전우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예우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투수당 특별법도, 진상규명도 하고 할 수 있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서.